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50번째 편지 사연입니다. 그 후 1년,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니면 잘 버텨내셨을지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 막내 선생님이 별이 되신 지 1년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젊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처이자 슬픔이었기에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앞장서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저도 힘을 낼 수 있었고, 그저 소리라도 내지르며 저희의 무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매주 집회로 바쁘게 보냈던 주말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쉴 틈 없이 여행도 다녔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도 그럭저럭 평온합니다. 반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모두 배려심 있고 이해심 많은 분들이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학년 선생님들과 관리자분들이 다정하시고 함께 일하기 편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헛헛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했듯이 저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법도 바뀌고 무엇인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참 헛헛합니다. 누군가 제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네, 행복합니다 라고 답하겠지만, 집회에 참여한 이후로 더 행복해졌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글쎄요, 올해는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선생님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참 주관적인 것이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느끼시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혹시 저희의 목표였던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선생님들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저는 아마 다시 한번 글쎄요 라고 답하겠지요. 저희는 법 개정을 위해 정기국회를 기다리며 쉼없이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지쳤습니다. 교권 사법 개정을 이루어냈지만 현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 그로 인한 허무함과 아쉬움, 그리고 무력함이 선생님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희의 외침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저는 이 글을 통해 선생님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저희의 만남과 외침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글은 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기에 이 마음을 조심스럽게 늘어놓아 봅니다. 전국교사일동의 집회가 가지는 의미를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결혼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직업군이 자신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집회를 한다고 하면 대중의 반응은 무관심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들의 외침은 달랐습니다. 이 단시간에 법 개정을 이끌어낼 정도로 대중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선도 여전히 있었지만 저희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가르쳤던 제자의 학부모님께서 3차 집회가 끝난 후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줄 정말 몰랐다며 위로와 응원의 연락을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민주화 시대 이전의 학교 교육을 경험한 기성세대들 중 많은 이들이 교사를 일종의 가해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피해자이고 교사는 가해자라는 그 잘못된 인식이 교사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교사 집회를 통해 대중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교사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외쳤던 그저 가르치고 싶다는 그 외침이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뭉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항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고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버텨왔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도 우리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홀로 버텼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년 전 막내 선생님이 겪으신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선생님들이 노조와 교원단체에 가입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명하고 후원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하나로 뭉쳤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했던 선생님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침묵과 인내를 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며 함께 싸워왔습니다. 교사의 신분으로서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 집회의 운영진들은 집회의 성격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정 교직단체나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온라인에서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외치는 집회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다르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11차례가 넘는 집회를 이어가며 우리는 우리도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루어진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법적 명문화가 이루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교육 현장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바랐지만 아직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선생님, 우리는 여기까지 잘해왔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노조와 교원단체, 정부가 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서로 다독이고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저희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별이 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선생님께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AJH 올림 편집 사연 감사합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0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